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16강전 마지막 경기 보내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16강전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랭킹 박위권에 있는 선수가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훈 선수인데요. 네. 32강전에서 한국 랭킹 7위 나연 선수를 꺾고 16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입단 초기 때 이제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좀 실력이 약할 때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금 랭킹이 상당히 실력에 비해 낮은 상태인데요. 금방 이제 좀 올라올 것이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나연 구단을 꺾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자, 과연 박종훈 선수 오늘 어떤 상대와 만나게 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짚어드립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입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하고요.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32강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 즉 선수들이 직접 뽑은 대진 지명식이 있었고요. 시간 누적 방식으로서 각자 30분,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8강 티켓 단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변상일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이 티켓을 두고 겨루게 될 텐데요. 네, 8강에 오른 그 선수들의 면모를 본다면 상당히 최근에 기세가 좋은 그런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마지막 자리를 놓고 변상일 구단과 박종훈 3단이 격돌합니다. 자, 오늘 맞붙게 될 변상일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상일 구단 그리고 박종훈 3단이 만났습니다. 자, 두 선수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2016년에 만났어요. 네, 2016년 몽골컵배 예선 결승에서 만나 변상일 구단이 승리한 바 있고요. 전체적인 주요 경기 성적 변상일 구단이 괜찮습니다. 단 하나 이제 박종훈 3단도 영재 시절 하천석 국수배를 이제 들어 올리면서 본인의 가능성을 제시했었죠. 자, 한국 랭킹 6위에 올라 있는 변상일 선수이긴 하지만요. 이 박종훈 선수가 또 최근 중국에서 유학 중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항저우가 이제 중국 국가 2팀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종훈 선수의 최근 기세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대국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변상일 구단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화면이 시작되었네요. 자,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16강전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먼저 박종훈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리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리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고 보시면 이제 출사표에 이기지 못할 상대는 없다. 그렇게 적을 정도로 자신감이 상당히 충만한 그런 신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각오만큼이나 최근 기세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자, 32강전에서는 나연 구단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스트레칭이 끝났나요? 변상일 구단의 모습입니다. 변상일 구단과 딱히 어울리는 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돼지라는 별명 글쎄요. 좀 변상일 선수가 본인 입으로 좀 뚱뚱해서라고 했는데 결코 뚱뚱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비록 이제 살이 최근에 많이 빠진 것도 있긴 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변상일 구단은 계속 이기고 싶다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국에 앞서 명상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둑판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신체적인 움직임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아래를 내려보는 그런 이제 바둑판을 내려다 봐야 되니까
속 상태가 상당히 좀 뻐근할 때가 있는데 방금 변상일 구단이 보여준 식으로 기사들도 나름 다 스트레칭도 하고 합니다. 단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또 변상일 구단이 좀 이색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손살같이 벌써 5번째 수까지 진행이 됐네요. 네. 제가 화면에 눈을 딱 돌리자마자 착수된 게 지금 3-3인데 언제 내수가 진행되었었죠? 너무 빨라서 제가 놓쳤습니다, 지금. 네. 자, 변상일 선수는 6월 랭킹 6위에 올라 있고요. 2계단 하락한 순입니다. 네, 올해 승률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11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올 초에 열렸던 GS 칼텍스배에서 4강에 진출했고 거기서 또 숙적 신진서 구단에게 또다시 막히면서 아마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일단 스타트 자체는 승률 자체는 조금 부족하다. 작년 같은 경우에 76승 28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률 73%를 기록을 했고 재작년에도 52승 20패, 그러니까 72%. 굉장히 좋았네요. 네, 상당히 좋은 그 승률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이제 갓 50%가 넘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들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그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죠. 자, 변상일 구단 올해 GS 칼텍스배 4강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8강 상대가 박영우 구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또 반집을 남겼거든요. 일단 박영우 구단 하면은 이제 반지 승부가 됐을 때 웬만하면은 박영우 구단이 이겨가거든요. 그 정도로 정교한 끝내기와 형사 판단이 주 무기인데 그런 기사를 상대로 오히려 반집을 남겼다. 그것은 변상일 구단의 이제 후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변상일 구단 스스로도 이 그래프를 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형세 판단과 끝내기 좀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자, 우상귀를 걸쳐가자 잠시 뜸을 들이고 있고요. 손이 빠르게 나오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는데요. 베개의 이 막은 방향이 좀 변상일 선수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이 시전처럼 막아가는 좌상기를 이제 막아가는 진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것을 예상치 못하진 않았을 텐데 아마 지금의 선택 가짓수가 조금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뭐 가장 쉽게 둔다면 역시 받는 수가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협공도 한 칸이냐 아니면 좀 널찍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종훈 3단 올해 2019년 7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흐름이 약간 끊긴 느낌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기세가 좋을 때 계속해서 좀 연승을 이어나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번 본 대회도 이제 오랜만에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역대 영재 그리고 여자 정상 대국에서도 김혜민 오정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김채영 선수에게 결국 막혔어요. 네, 3연승에 실패를 했죠. 네. 자, 박종훈 3단으로서는 꽤 오랜만에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여 전에 이제 국가대표팀 그리고 육성군이 항저우로 이제 교류전을 하러 갔었는데요. 때마침 또 항저우에 상주하고 있는 박종호 3단을 또 만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항저우 팀 코치진에게 박종호 3단 잘 적응하고 있느냐, 공부 열심히 하냐 이제 물어봤는데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본인 의지로 이제 떠난 그런 유학길이었고 네.
그리고 박종원 3단이 중국어를 꽤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어 실력도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사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거의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네, 상당히 늘어서 또 이제 교류전 할 때도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또 오랜만에 또 동료 기사들 만나니까 상당히 또 좋아하는 네. 그런 것도 내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종 선수는 혼자 유학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선승민 선수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기사 모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또 중국 유학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다음 후배 선수들에게도 네. 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뭐 분명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박종훈 3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바둑과 이제 중국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또 의미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 네, 얻을 것이 많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훈 3단과 변상일 9단의 모습입니다. 네, 보통은 두 칸인데 좀 높게 가는 이색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흙이 다가와 주기를 좀 바라는 의미일까요? 네, 글쎄요. 분명히 높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 이것은 이제 아픈 자리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당장은 뭐 두렵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또 발바닥에 손을 돌리면서 다른 곳을 향하겠다. 뭐 붙인다든지. 네, 그리고 배기도 쓸 때는 지금의 높낮이가 상당히 이상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칸은 이제 견실하고 단단한데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짚고 늘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짚는 것은 네, 전혀 활용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형태는 나중에 차라리 한 칸을 띄어서 이 눈목자 사이를 붙이는 그런 것을 노리면서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좀 뜸을 들여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글쎄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변 쪽의 협공, 네, 그리고 뭐 좌하기 쪽에 걸쳐가거나 삼삼 들어가거나 보통 두 가지가 떠오르고요. 물론 이 자리를 바로 가는 것도 네,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의 지난 2018 시즌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JTBC 챌린지 매치에서 우승을 네.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라면 역시 KB 바둑리그에서 MVP를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숙적 신진서 구단을 꺾고 팀 우승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은 또 본인에게도 상당히 네, 값진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MVP 후보가 이 신진서, 김명훈, 나현 네. 그리고 변상일 선수였거든요. 사실 나연 구단도 정말 잘했어요. 사실 MVP를 그 두 명이 받을 수 있다면 그 변상일 구단과 나연 구단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한 명을 놓고 이제 같은 팀끼리 경쟁을 하는데 저도 끝까지 누가 받을지 몰랐었거든요. 그만큼 두 기사의 활약이 상당했었고. 변상일 구단도 실제로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약간 약간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그럴까요? 않았을까. 전혀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내심 좀 기대는 했었겠죠. 네, 조금 겸손하게 표현하면 한 뭐 4대 6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전혀는 네,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수상 소감 할 때 뭐 다 그렇더라고요. 뭐 연예대상이나 이제 보면은 꿈에도 몰랐다.
주위에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 그런 속내를 정말 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떤 수상 소감이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뭐 이제 거짓말 못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말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세상이 또 아수라장이 되겠죠. 네, 합공을 선택했고요. 네, 상당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석점을 좀 압박하는 그런 것도 엿볼 수 있고요. 자, 신중하게 또 초반을 진행해 가고 있는 박종훈 선수인데요. 이 32강전 이 나연 선수와의 대국은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급바둑은 사실 시종일관 주도했고 만승을 거뒀거든요. 그런 바둑을 한번 두고 나면은 그리고 강자를 상대로 만승을 거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대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자, 포석이긴 한데 생각보다 한 수 한 수 놓여질 때마다 가짓수가 좀 많네요. 생각해야 될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뭐 백이 이쪽을 붙여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자리죠. 뭐 이런 곳을 둬서 다시 압박도 하면서 백돌이 가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이제 충머리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충머리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바로 이 축이죠. 네, 지금은 흑이 이렇게 와 있고 백이 이쪽 다가간 상황이죠. 아슬아슬하게 축이 아니네요. 아슬아슬한데요? 네, 축일 줄 알았더니 아슬아슬하게 축이 아니네요. 이게 이 돌이 여기 있어도 축이 성립하지 않네요. 이걸 좀 땡겨온 거거든요, 제가. 네. 땡겨온 건데 얼핏 축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그렇죠. 사선이죠. 네, 축이 안 되네요. 걸리네요. 그렇다면 높게 가고 붙일 때 그때 이제 결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아서 고민이 되는군요.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이 기풍에 따라서도 선택이 나뉘지 않을까요? 네, 뭐 좀 당장 이 한 점을 타개하면서 귀의 실리를 좀 뺏어오고 싶은 좀 실리적인 기풍은 이쪽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좀 뭔가 공격적인 주도를 하기 위해서 뭐 이쪽에 충머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건 약간 본인 주도형,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딱 중립 정도 느낌인데 이더울도 도와주고 같이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석점에 대한 도움도 주고요. 박종훈 3단은 어떤 기풍인가요? 일단은 그 닝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리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가벼운 행마를 좋아해요. 가볍게 서로 같이 행마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그런 감각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접근전보다는 뭔가 이제 같이 좀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식의 운영을 즐겨둡니다. 반면 이 변상일 구단은 좀 전투적인 성향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도 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네, 뭐 상당히 전투적이고요. 또 저돌적이에요. 상당히 또 상대방에게 몸싸움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통한 전투를 즐기고요.
박종훈 3단은 바로 두네요. 이것은 글쎄요, 축은 상관없다. 어차피 좌변 쪽을 막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변화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축은 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흙은 이제 이렇게 잡고 끊어서 진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따내는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발빠르게 둔다면요. 뭐 물론 전투적으로 둔다면 바로 끊어가고요. 이것이 하나가 있고 잡고 나서 네, 시전해 보시죠. 네, 잡고 나서 이렇게 돌려치고 두었을 때 이러고 이제 전개하는 이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변상일 구단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그쪽을 끊는 것은 좀 전투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축은 되지 않으니까요. 네. 백은 어차피 이제 막아야 되고요. 밀게 된다면 뭐 흙을 하나 교환하고 나서 뭐 전개를 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뛰면은 또 전개하고요. 물론 이제 흙도 양분했지만 백도 양쪽을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돌이 그렇게까지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자, 바로 들어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오늘 판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전투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죠. 선수들의 이 성향에 따라서 네, 또 잘 맞는 상대 선수가 있고요. 네, 전혀 좀 이기지 못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상일 선수에게 있어서 그런 상대는 역시 좀 신진서 구단이 항상 많이 거론이 되죠. 네, 상대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또 존재하고 이런 변상일 선수의 저돌적인, 적극적인 이런 몸싸움을 또 받아치는 능력이 신진서 구단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상성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신기했던 점이라고 한다면요. 이 네. 신진서 구단에게 변상일 선수가 2승 12패거든요. 네, 꽤 열세인데요. 이 랭킹 3위에 또 랭크가 되어 있는 김지석 구단도 상당히 전투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지석 선수에게는 3전 전승입니다. 네. 그것은 글쎄요, 뭐 반대로 말하면은 김석 구단도 주도형이잖아요. 받아치는 형보다는 주도형이기 때문에 네. 같이 그렇게 몸싸움을 서로 주도했을 때 그때 오히려 변상일 구단이 좀 힘을 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세 판 정도의 데이터로는 뭐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는 참 많이 대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변상일 구단이 조금 가는 길목길목마다 좀 오를만 하면 또 신지석 선이 맞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거의 지금은 천적관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단 이제 변상일 구단이 승리한 한 판, KB리그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한 한 판이 워낙 값져서 조금은 만회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갚아야 할 빚은 많이 남아있죠. 네. 참 두 선수를 보면 그렇게 자주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KB리그 전후반기에서 다 만났고요. 그러니까 동년배 비슷한 나이의 기사들, 그러니까 즉 5살 이하의 차이의 기사들은 뭐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활동하는 그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넘어가면은 잘 못 만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청호, 이세돌 구단 같은 그런 완전 초인류급의 기사라면 나이 차이가 이제 나더라도 8살 차이인데 그 정도 나더라도 자주 만나는데 네. 뭐 마찬가지로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본인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전성기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자, 박종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는 두 선수 간의 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글쎄요, 뭐 감명하게 둔다면 이 교환하고요. 그냥 벌려두는 게 가장 감명해 보여요. 이 자리가 본인의 안위도 이제 확보하고 차후에 있을 전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자, 백이 호구를 친다면 흑은 항상 단수를 쳐서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네. 따면 백이 이쪽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를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이 젖힘이 엄청나게 아파요. 선수가 되죠. 네, 받지 않는다면 반대로 쳐버리면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아파서 여기도 당하고 나중에 여기도 당하고 많이 당하거든요. 네. 물론 당장이야 백이 이렇게 전개를 하겠지만 결국엔 백에 걸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흑이 따는 것보다는 단수 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변 전개해두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좀 뜸을 들여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다른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근데 뭐 다른 데 두자니 뭐 당장 이렇게 덮어 씌워가면 답답하니까 손을 돌리긴 어렵고요. 그 교환을 이제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높게 두는 것의 단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그냥 끊어 잡기만 하더라도 또 받아야 돼요. 받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젖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 이제 실리적 손실은 입은 겁니다. 네. 네, 나중에 여기도 선수가 되고요. 당장은 뛰쳐나가겠죠. 백이 호구 치는 교환을 좀 생략을 했잖아요. 네, 흑으로서는 조금 더 강력한 수단은 없을까요? 조금 더요. 강력한 수단이라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반대로 뭐 이쪽을 가볼까요? 근데 이렇게 씌울 수 있는데 여기 이어지면 바로 따내서 이 귀가 곤란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있거나 혹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칸 사이를 갈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고 젖혀서 반발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쓱 하나 호구 쳐버리면은 이때도 선수가 되나요? 네, 이거를 치게 되면은 따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프고요. 네. 빠져야 되는데 이 건너붙여서 또 패 모양이 나옵니다. 이쪽을 건너붙여서요. 그러면 쉽지가 당장 않군요. 네, 초반에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흑 쪽이 쉽지가 않습니다. 변상일 선수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한 칸 뛰는 선택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백이 왔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한눈에 보더라도 좋은 자리죠. 좌변도 커지고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하게 되니까 변상일 구단이 그 자리를 놓칠 리가 없고요. 박종훈 3단이 지금 바둑판을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가 굉장히 정자세예요. 네, 상당히 자세가 이제 좋죠. 어떻게 보면 좀 성격 자체는 상당히 좀 까불까불하면서도 좀 유쾌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바둑판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네, 누구보다도 진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조금 상당히 형들한테도 상당히 또 잘 까불고 옆에서 보는 제가 머리를 한번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아우, 그러나 또 형들이 또 다 이제 착해서 또 그냥 다 받아주고 하니까. 귀여움을 좀 독차지하는 스타일일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홍민표 해설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참 귀여운 후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네. 또 송지훈 선수의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러네요. 뭐 제가 언급한 기사들은 다들 좀 성격이 좀 많이 유쾌한 편입니다. 네. 박종훈 3단을 보면 참 친화력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32강전 지명식 당시에도 이 네. 안정긴 선수가 대신 추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정기 선수가 괘씸하다 해가지고 이제 나연 구단에게 붙였는데 네.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상대한테 붙였다. 이제 그랬는데 그걸 이겨버려서 오히려 더 잘 됐죠. 그러고 보니 지금 나연 선수는 또 중국에 가서 을조리그를 네. 열심히 두고 있더라고요. 일조 리그에서 뭐 맹활약하고 있고요. 뭐 연승 행진이 이제 자국 기사인 선배 기사인 이제 원성지 구단에게 끊기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바둑TV배 중계에 앞서 또 을조리그 저희가 잠시 보내드렸었는데요. 최정 구단은 올해도 좀 전승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을 확인했었고요. 작년에 이어 다시 또 전승을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최정, 오유진 이런 선수들이 일조리그에서 뭐 사실 질 상대가 거의 없긴 해요. 자국 기사들이 가장 까다롭죠. 뭐 네. 오정화, 김혜민 이런 선수들이 까다롭지 외국 선수들에게는 거의 이제 지지 않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김혜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렇다면 올해도 또 전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정 선수 요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언제 졌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랭킹도 상승하고 있고 이미 중국 내에서도 중국 기사들이 지금은 세계 최강의 여자 기사는 최정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위징 선수와 항상 좀 비교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뭐 지금도 상대전적으로는 제가 앞서지 못하고 있는데 주위에 또 평가가 또 있는 법이니까요. 사실 이세돌 구단도 이창호 구단을 이제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가 상대 전적에서는 여전히 뒤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것과 또 주위의 평가가 또 다를 수는 있겠죠. 자, 한 칸을 띄어서 뭐 백도 날일자 정도로 받아주면은 무난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쫓아가면서 집을 이제 불리는 그런 선택이 되겠고요. 받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 강하게 뭐 붙여간다든지 이런 강습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뭐 반발을 한다면 뭐 이런 건데요. 이 형태는 항상 축관계입니다. 끊고 밀었을 때 네. 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늘거나 맞거나. 그러나 지금은 축에 걸리기 때문에 네, 백은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다면 백도 하나 받아두고 싶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서 이 최정 구단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 변상일 선수가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에서 좀 아쉽게 멈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상대가 타오신란 선수였거든요. 네. 뭐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던 한 판이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의외의 일격이었죠. 그러나 바둑 내용은 완패였고요. 네, 그 정도로 타오신란 선수가 잘 둔 바둑이었습니다. 네, 그 8강전에서 김지석 구단과 이제 대국을 하는데 네, 김지석 구단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번 LG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화재배였나요? 최정 선수가 이 네. 타오신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죠. 뭐 워낙 중국 강자들에게 이제 승리한 경험들이 많아서 네. 뭐 지금은 뭐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뭐 커제 구단도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누구랑도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원래 본인이 또 목표했던 바이고요. 박정훈 선단이 손을 돌렸네요. 상변에 하나 더 투자를 했네요. 그렇다면 좌변에 붙여가는 자리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약간은 좀 느려 보이는데 이게 뭐 별 볼 일이 없는 게 어차피 나중에 흙이 따내는 거 선수잖아요. 호구 치거나 이제 뛰어야 되는데 몇 점 안 되는 자리예요. 이쪽 지켰다고 해서 큰 팀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리를 서둘러 뒀다는 것은 본인의 약점이 이제 신경 쓰였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들여다보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찔러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유돌이 없을 때 일로 맞게 된다면 흙이 뿌리채 끊어가는 그런 진행들 이런 것들이 염려됐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강력한가요? 글쎄요,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통한다면 강력해요. 근데 백도 이렇게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득실은 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그러나 일단은 지금 선수를 흙이 뽑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뭐 적극적으로 한다면 붙이는 수가 있고요. 뭐 날일자 정도로만 씌워도 네, 백이 둔 것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좀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고요. 자, 오늘 두 기사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좀 초반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만큼 변사의 구단도 박정훈 3단에게 초반에 좀 밀리게 되면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전에는 역전형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 초반에 밀리면 또 역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사들의 기량이 좀 상승했고요. 좀 어떠한 흔들림에서도 좀 잘 지켜내는 그런 힘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형세 판단이 워낙 정확해졌으니까 이 정도 물러나서는 내가 우세를 지킬 수 있다. 그런 판단들이 있으니까 전혀 무리할 필요 없이 싸울 필요 없이 이겨가는 그런 구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확실히 이 선수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변상일 구단은
칼을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칼이라 한다면 혹시 여기 붙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백의 반발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밑에서 받는 것 정도는 이제 기분 좋게 늘어서 뭐 눌러가는 자세가 괜찮죠. 이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붙였을 때 뭐 이제 위로 젖힌다든지 혹은 치받고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형태는 얼핏 보면은 이제 여길 젖혔을 때 네.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막는다면 이렇게 돌려치기를 당하니까. 이건 꽤 기분이 네, 좋은데요. 이거는 백 입장에서 견디기가 좀 힘들죠. 자, 변상일 선수는 이 백의 반발 수단을 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자, 변상일 구단 자, 다음 착점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수를 선택할까요? 자, 박종훈 3단과의 16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16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계속 이기고 싶다는 변상일 구단, 그리고 이기지 못할 상대는 없다는 박종훈 3단이 만났습니다. 네, 지금은 결정을 했고요. 네, 붙여가기 전에 일단 다른 교환을 통해서 확실하게 귀를 이제 도모했고요. 나중에 백이 따더라도 전혀 영향력이 없죠. 그리고 나서 붙이는 칼을 결국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선수가 밑으로 참아두었네요. 네, 애초부터 참아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빠르게 선택을 한 거 보니까 이 수를 예상을 못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참아두어도 뭐 나쁘지 않다, 둘만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변상일 선수가 한술 더 떴습니다. 네. 붙여서까지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받으면 이제 단수 치고 늘어서 이건 너무 좋죠, 자세가. 환상적이죠. 네, 그것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역시 백 입장에서도 당해주기가 너무 싫어요. 치받아서 반발을 했고 늘었고요. 지금 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두고 나갈 때 이쪽에 선수라서 투심이 잡혀요. 네, 이 싸움은 일단 백이 안 되고요. 근데 이역 두고 나서 돌파한 자세가 백도 꽤 괜찮아서 자세히 보시면 이 형태는 나중에 입구자리 하나 가고요. 따내면 단수 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를 얻어맞게 된다면 상당히 여기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자체 수상전을 보면은 네, 두 수 늘어진 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버리는 선택, 즉 치받은 반발은 상당히 괜찮았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자, 변상일보다는 좀 실리를 가져가는 쪽을 선택했고 반대로 박종훈 3단은 상대방의 돌을 뚫어가면서 좀 두터움, 차후에 노림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평소 변상일 선수는 좀 두터운 것을 선호하지 않나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어떨 때는 뭐 엄청나게 두텁게 운영하면서 네. 힘으로 누르는 그런 바둑을 둘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상당히 실리적으로 실리를 다 챙기고 나서 타개하는, 그러니까 즉 딱 하나의 색깔의 바둑만 두진 않습니다. 자유자재네요. 네, 기본적으로 좀 그때 두고 싶은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실리적인 선택은 이 상대가 실리 먹는 하마이기 때문일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자, 일단 뭐 바꿔치기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은 근데 백도 돌파한 자세가 꽤 괜찮아서 흙이 젖히기가 쉽지가 않죠. 바로 끊어버리니까. 그러면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이 입구자가요. 또 어떻게든 좀 머리를 내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머리 내미는 게 이쪽 백이 단단하고 완벽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좀 작다고 보여져요. 이러고 백이 이쪽을 굳혀버리면 백의 형태가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3-3을 들어간다든지 이곳에 더 이상 커지는 걸친다든지 그런 것을 좀 방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흙이 만약 손을 뺀다면요. 네. 백에게는 어떤 후속 수단이 좀 있을까요? 이쪽 부분에서요. 네. 뭐 아까 보여드린 뭐 입구자 따내고 저는 혹시나 이 흙이 바로 네.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라고 보신다면 흙이 하나 이교환하고 둔다면 네, 하나 둘 마찬가지로 두수 늘어진 패네요. 두수 늘어진 패군요. 네, 두수 늘어진 패 정도는 네,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이제 붙여가는 선택을 하네요. 진출을 하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진출하겠다는 의미죠. 이쪽을 젖혀서 반발한다면 이것이 백의 최강의 반발인데 글쎄요, 이게 빵 따내주기도 좀 애매한데요. 두고 끊어서 잇는다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파를 해서 흑돌들이 좀 많이 가게 되면은 신경 쓰이죠. 백도 살아야 됩니다. 네.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도 굉장히 두텁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뭐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빵 따냄을 주고 둔다. 물론 이 호구가 치고 느는 게 좋기는 한데 글쎄요, 그래도 빵 따냄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켰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빵 따냄은 네, 이쪽 상변 전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네. 네, 박종훈 3단도 반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흙의 의도는 백에게 좀 온순하게 받아달라는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뭐 늘어주면 당장 막히는 것을 면했잖아요. 손을 돌리더라도 네. 같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재차 막는 것이 안 되죠. 양단수니까. 뭐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어서 아까와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느는 그런 선택은 아마 안 할 거예요. 뭐 최소한 이쪽으로 젖히겠죠. 이쪽이 좀 부담스러우면 바깥으로 젖혀서 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손을 빼버리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이것은 봐야 되는 것이 막혔을 때 혹시 모를 이제 백의 사활입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지만 조금 들여다 보긴 해야 돼요. 좀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워낙 탄력적이라서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공략하기가 뭐 이런 식으로 안형을 파워하고 싶지만 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호구 쳐서 받아버리면 네. 별 것이 없고요. 바깥에서 조여가는 것도 네, 받기만 하더라도 이도 잡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의 선택이 반발도 있지만 손 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자체로 두터운 자리긴 해서 일단은 그 붙이는 수에 대한 반발부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돌통에 손이 향하기는 했는데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손이 향하기는 쪽인데 최강수로 받아치네요. 자, 젖혀갔습니다. 이거는 일단 변상일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의 반발은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수익이었거든요. 당연히 예상을 했을 만한 수거든요. 네, 뭐 가장 먼저 고려해 봤겠죠. 왜냐면 백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반발을 하고 싶은 장면이기 때문에 변상일 구단의 생각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돌아온 네. 변상일 구단. 글쎄요, 뭐 그래도 모양은 젖히는 게 모양이긴 한데요. 또 이제 끊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장면에서 흑의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보여줬듯이 이쪽을 호구 치는 수,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수. 보통이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 변화가 과연 그렇게 잘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긴 하네요. 네. 물론 또 깔끔하게 진행되는 의미가 있긴 한데, 이 중앙도 백이 한 점 따내면서 상당히 더 두터워졌거든요. 이러고 살아둔다면 거의 글쎄요. 흑은 연결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 중앙이 좋아진 만큼 득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박종훈 선수가 이 젖히는 수를 결행했다는 건 방금 이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거의 뭐 흑이 젖혀간다면 외길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흑이 젖히지 않고 뭐 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조금 느슨해서 뭐 박종호 3단 입장에서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면 뭐 이제 손을 돌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변상일 선수의 다음 수가 바로 나오질 않아요. 자, 이 수는 좀 예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좀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게 먼저 붙여간 건가요? 뭔가 이제 후퇴를 좀 원하고. 네. 좀 후퇴하는 쪽을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박종훈 선수 받아쳤습니다. 네, 글쎄요. 다른 뾰족한 수단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지금 뭐 젖히거나 늘거나 이수가 돼야 사실 이들에 대한 체면이 사는 것이거든요. 안 된다면 뭐 늘어야 돼요. 백에게 이쪽 반대로 막히는 것은 거의 선수성이라서 상당히 아픕니다. 자체로도 엄청 두텁고요. 자, 이 장면에서 시간을 꽤 드립니다. 네, 지금은 tuk사 모두 이제 17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반발할지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판단에 대한 다시 점검일까요? 백돌이 오고 보니까 흑이 응수를 하지 않기도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백이 막아가면 오목이 되겠어요. 그러네요. 막아가는 자세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오목이라고 한다면 흑이 늘겠죠? 이걸로 이겼으니까요. 그렇네요. 네. 흑이 젖혀간다면 그 이후의 수수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두 가지예요. 젖힐 때 백은 이쪽 끊는 수는 뭐 거의 당연해 보이고요. 여기서 흑의 선택인데 호구를 치고 늘어서 이 빵따냄을 당했기 때문에 이쪽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변상일 선수는 지금의 빵 때리면 30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 호구 느는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득점을 한 것인데, 글쎄 이 빵따nem은 그래도 빵따nem이거든요. 이쪽만 잘 처리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네. 지금은 이제 실리적으로 둔다면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백은 무조건 늘고 싸우겠죠. 여기 둬도 뭐 이런 식으로 붙여 꽂는다면, 아니면 뭐 최소한 이렇게 들여다보고 붙여 나간다면 이 빵따넴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실리적으로 못 둬요. 그렇다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장면 씌워낸다는 얘기인데 길을 다시 뺏기겠죠. 변상일 선수가 이 반발 좀 예상치 못했을까요?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은 역전이 되었고요. 이 장면에서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네. 백의 반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뭐 블러핑 같은 건가요? 내가 되니까 반발할 생각하지 마 이제 그리고 자신감 있게 뒀는데 막상 반발하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둑에도 이제 항상 조금씩 그런 게 좀 숨어져 있어요. 매번 이제 정수대로 못 두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수대로만 둬서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죠.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은 정수만 둬서 이게 이겼잖아요. 네, 딱 이길 수 있는 만큼만 네. 이겨갔죠. 상대방이 알아서라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비교적 실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글쎄 지금 정수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극적인 수 그것이 중간 사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소극적으로만 둬서는 못 이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을 이끌어 가야 하고요. 네. 지금 변상일 선수의 수처럼 약간 기세에 기반한 수일까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막히는 건 아프고 한 칸 띄어서 두는 게 정수라 할지라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장면에서는 뭐 이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젖혀오니까 응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뭐 선택을 해야 돼요. 시간이 12분까지. 이 장면에서만 거의 5분 이상 썼거든요.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네, 좀 당혹스러워한 느낌이 드는데 일종의 좀 공포탄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젖힐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공포탄 소리를 듣거나 이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공포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공포탄이요? 군대 갔을 때는 거의 뭐 공포탄이라든지 뭐 실탄도 많이 쏘지만 있죠. 그리고 대개 이제 경찰관들이 네. 이제 공포탄 하나씩 어쩔 수 없이 늘었네요. 참았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굴욕이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저침의 반발은 좋은 그림이 안 보인다. 네,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백 입장에서는 편하죠. 일단 두 가지 정도 큰 자리가 있는데 두 군데 정도요. 뭐 이런 데 나와서 뛰어 싸우는 것 역시 가능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 입구자라든지 나래자라든지 좀 귀를 굳히는 것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귀를 굳힌다면 방향은
방금 짚어주신 네. 아래쪽이 맞을까요? 이쪽은 이미 단단한데 더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흙이 들어오면 좀 공격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양을 더 확장하는 것이 네, 보통의 감각입니다. 근데 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입구자. 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중앙 자리도 좋은데 지금은 흙이 이렇게만 둬주면 좋아요. 정말 그 막대기 형태의 좀 비효율적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굳혀간다면 이런 자리도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좋은 자리를 다 가져온 것인데 난리를 짜두면은 지금 흙이 여기 막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수가 늘었기 때문에 뭐 3-3을 들어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손을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백은 좌하귀인지 혹은 우상귀인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막히는 게 좀 아프다 느낀다면 굳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뚫어서 이건 받아야 되니까요. 뭐 이런 것인데 과연 이득인지는 네, 모르겠네요. 박정훈 3단이 지난 32강전에서 나연 구단을 상대로 초반에 앞서 나가자 네. 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잘 지켜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대국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100이 괜찮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둑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변상일 선수도 뭔가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체 흐름이 백쪽이 보다 더 활발해요. 네. 변상일 선수가 지금 이 느는 선택을 하기까지 참 갈등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결과 5분 이상을 사용하고 네, 늘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진짜 시간적인 손해도 있었지만 뭔가 기세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네, 결코 지금 심기가 좋진 않을 겁니다. 네, 박정호 3단도 뭐 섣불리 선택하진 않네요. 박종훈 선수에게 어울리는 조금 더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역시 좌하귀인가요? 아니면 네, 좌기가 가장 실리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3-3만 들어가도 귀 뺏기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귀를 지키고자 들 수가 없는 게 네. 귀는 지켰는데 여기를 흙이 밀어버리는 순간에 이 베개의 이런 두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이렇게 집 짓자니 폭이 너무 적어서 하변 흙 진영이 훨씬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지켜간다면 훨씬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에 들어가는 순간 일단은 귀를 뺏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상당히 큰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투적인 것은 역시 뛰쳐나가서 이 두 점에 대한 싸움 그리고 또 3-3에 대한 좀 노림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크게 이렇게 온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차하면은 아예 이렇게 갈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뛰어드나요? 네, 여기도 뭐 돌판했지만 두지 만나 했잖아요. 네. 오히려 공격 대상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포인트는 좌하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훈 선수도 꽤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시간이 11분대로 떨어졌고요. 오늘 두 선수 좀 시간 사용이 많아서요. 네. 꽤 빨리 호흡이 좀 가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반 이제 아직 전투가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투 들어갔을 때 시간 없으면 흔들릴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은 전투라기보다는 좀 감각적인 선택이라서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감각 면에서는 두 선수 모두 좀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자, 고민이 깊어지네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좀 고민이 될까요? 우상기 같은 경우에는 한 수에 백이 잡힌다 하면은 커요. 근데 뭐 씌우면은 귀가 비어 있고 붙이면 그냥 늘면 절대 못 잡거든요, 얘도. 덮어 씌워서 좀 답답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백에게는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고 붙이는 행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역을 붙이고 뭐 늘거나 끊거나 그런 수법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한 수에 크게 들어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변상일 선수의 모습에서 유추를 해봤을 때는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네. 박종훈 선수는 지금 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지금 쌍방간에 뭐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변상일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의 지금 스텝, 본인이 원하던 스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꼬인 느낌은 있어서 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쪽을 잡아냈으니까. 백이 집이 사실 이쪽 깨지면은 집이 없거든요. 그렇게 두텁게도 나요? 두터운 선택입니다. 네, 뭐 한 수의 가치가 있기는 한데, 오히려 역을 둬서 박종훈 삼단은 이쪽 뛰쳐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을 맛보겠다. 네, 저라면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박종훈 삼단은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흑도 임시방편으로 이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 붙인 수가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네. 좌기 쪽에 흑이 선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좌기 쪽에 가능하죠. 오히려 이 돌은 이제 타개하는 돌로 삼아서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쪽을 뭐 어떤 식으로 두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글쎄, 이게 두터워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가 조금 어렵긴 한데. 붙이기도 만만치가 않고 또 씌우기도 기분이 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냉정하게 씌우는 수 한번 보죠. 냉정하게. 냉정하게요. 네, 냉정하게 보죠. 3-3 파는 것은 살려줍니다. 3-3을 파 살았지만 흑도 이제 같이 파버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네. 네, 괜찮고요. 그렇다면 백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붙이는 거죠. 붙여서 젖히는 건데 이게 문제죠. 이걸 잡았을 때 변화를 봐야겠네요. 이걸 잡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칠 텐데 나가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형태는 들여다보고 같이 붙여서 나가면, 네, 이 형태는 흙이 썩 좋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친다면 보통 바깥으로 막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백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흑 입장에서는 좀 두텁게 연결이 되고 선수만 뽑을 수 있다면 네,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수도 나쁘지 않네요. 네, 보통이라면 좀 느슨한 수예요. 아무래도 귀를 빼앗기는 수가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백이 두터우니까 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화평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네,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선택은 그냥 여기를 아예 침투해버려서 오히려 이 돌 간의 접전을 일으키는 거죠. 백이 귀를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에 붙이거나 차렷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바퀴를 지키면서 들어갈까요? 네. 근데 같이 뛰쳐나가면 역시 이돌이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생각보다 탄력이 적죠. 그게 늘게 된다면 순식간에 꽤 약한 돌로 둔갑을 하니까. 그렇다고 여기 치자니 이런데 좀 좋은데 맞으면은 기분 나쁘고요. 네. 그렇다면 백은 이제 붙이는 교환 안 하고 그냥 차렷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뛰면 하나 들여다보고. 이 편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백 입장에서. 또 지금 한 칸보다는 조금 날일자로 생마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띄어서. 아, 좀 더 활발해 보이네요. 네, 반대로 두면은 이제 늘어서. 네, 이거는 공수 역전이죠. 좀 강하게 둔다면 아예 들어가 버려서 싸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가장 좀 착한 선택은 이제 이쪽. 이렇게든 씌워가는 거. 네. 좌기를 선택한다면 바깥쪽에서 걸쳐가는 수는 좀 별로인 건가요? 여기요. 네. 네,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띄어서 둘 수도 있고 벌려서 둔다면. 근데 문제는 흙이 선수 뽑기는 어려워요. 아, 백이 뛰쳐나왔을 때 주도권을 뺏기거든요. 상대원을 백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주도권을 계속 뺏기고 싶지 않다면 접근전으로 계속 싸우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을 지키는 것이고. 약간 걸치는 것은 보통의 감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네, 주도권을 빼앗길 염려가 있는 네.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느슨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변상일 선수가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가고 있는데요. 두 선수 오늘 꽤 빠르게 초읽기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을 이렇게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초읽기 몰렸을 때 운영할 자신이 있다.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고요. 오히려 지금 장면이 더 중요하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가장 온건한 선택 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귀가 비어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백이 주위의 돌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좀 화평을 취하는 그런 한 수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이 두터움을 좀 인정을 해준 착점이죠. 네, 항상 선택을 할 때는 주위의 그 배석, 환경을 좀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전투가 어떻게 번질지에 대한 좀 그림을 그려보고 선택하는 것이 이로울 때가 많죠. 자, 이제 흑희 한 번 더 둬서 귀를 지켜버리면은 제법 큰 실리가 생깁니다. 일견 보기에도 꽤 돼 네, 보이는데요. 30집 이상. 네. 그러니까 백도 그냥 맘 놓고 두고 싶긴 한데 근데 워낙 실리적으로 커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쪽 넓은 자리에도 좋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 이렇게 되면 흑은 선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이쪽에 대한 삭감 혹은 침투로 승부라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을 접근한다면 흑은 선수를 뽑으려는 움직임을 취할 거예요. 두 선수의 자세가 꽤나 비슷한데요. 네, 보통 기사들이 이제 좀 턱을 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건 비단 기사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네, 저렇게 좀 생각할 때 네. 골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짓부장하는 경우 없었나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저런 네. 자세가 좀 많이 종종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집중을 하거나 긴장을 하면 손이 이렇게 입 쪽으로 향하나요?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또 그렇잖아요. 그 애기들이 이제 아,
손가락 물듯이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손톱을 좀 뜯는 그런 습관, 버릇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있는 편이에요. 그것은 글쎄요, 좀 생각을 많이 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한 좀 스트레스가 좀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맞아요. 또 그러고 보면 기사들 중에 손을 물어뜯는 네, 습관을 손이요? 손톱이요. 갑자기 그 호러물로 호러가 될 뻔했네요. 네, 손을 물어 뜯어버리면 이거 바둑은 발로 두나요? 손톱을 물어뜯는 네. 경우죠. 순간 호러가 될 뻔했네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네요. 결국에는 덱은 이제 모양을 확장하면서 본인의 모양을 키우고 흙은 이제 확정가로서 대항하려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변의 넓은 곳, 그곳을 이제 백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물론 우변도 상당히 큽니다. 하변까지는 안 되지만 이 자리도 상당히 큰 자리고요. 물론 흙이 여기에 둘 시간이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백이 이런 식으로 확장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쪽 삭감에 치중을 해야 되니까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백이 또 돌이 오면은 요즘 골이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확정가는 좀 흙이 많다고 봐야 할까요? 네, 여기가 35집 정도 됐고요. 이쪽이 한 18. 그렇다면은 이쪽까지 해서 글쎄 55 이상은 나 있습니다. 자, 박종훈 선수가 벌려갔는데 낮게 갔어요. 구스는 글쎄요, 귀 쪽에 대한 압박을 좀 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이제 낮기 때문에 나중에 어깨 짚음이 좀 통렬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느낌이 다른 게 확정을 해도 뭐 어깨 짚어버리면 삭감의 그 자세가 제법 잘 나와요. 인공지능은 지금의 선택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좀 점수를 깎았네요. 네. 변상일 구단은 일단 귀를 지킬 생각보다는 먼저 이쪽을 물어보네요. 받아준다면 어떤 착점을 생각하고 뭔가 있을까요? 귀가 아닌 이제 바로 삭감. 글쎄 이거는 조금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귀가 확실치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밀고 나왔을 때 나중에 달리는 자리가 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삭감을 좀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밀 때 띄어서. 좀 자연스러운 삭감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붙이는 수가 이제 있죠. 네. 자, 박종훈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자, 흙집에 아까 전에 이제 55 정도 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0은 반면에 8집, 이쪽 두 개 합쳐서 10집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40여 집을 만들면 이제 덤이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 이상이 되면 당연히 100이 좋고 네. 이하가 된다면 흙이 할만합니다. 자, 어느 선까지 제한하느냐 이것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둬야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40집 나냐 안 나냐 거기에 중점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다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흙집들. 그리고 물론 여기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100도 지키고 나서 벌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변은 서로 비슷하다고 가정하고요. 흙집장에서 이쪽 삭감호금 침투로 40집 이하로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지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 한 수 한 수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종훈 3단 글쎄 여기 안 받을 생각은 아니겠죠? 뭐 이렇게 받을 보통은 이제 득이 없는 교환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찌르고 끊는 수가 남아 있어서 네. 또 받자니 네 이거는 받는 방법이 네, 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임시방편 붙이는 거 이제 모면했다. 그리고 난 좋은 자리 이제 뛰어갈래 하면은 지금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갈라가요. 차단을 한다면 이렇게 밀고 나와서 네. 젖힐 때 여기 바로 막지 못하죠. 끊기니까. 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쭉쭉 밀어버리면 이 석점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속수 교환이 되겠고요. 거의 받는 형태에서는 입구자가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어차피 이 좌하의 부근에서 좀 싸움이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한다면 백이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 좀 할 수 없을까요? 이 교환이요. 네, 이어진다면 그때 받고 싶거든요. 뭐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붙였을 때는 좀 악수가 돼요. 원래는 일로 늘고 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쪽으로 두는 게 선수가 안 돼서 네. 차후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생기죠. 차단하면은 뚫어갔어. 좀 악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교환하지 않고 그냥 받았고요. 자, 여기서 이러고 다시 받아요. 상당히 묘한 선택인데. 그냥 붙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잠깐 뛰어드는 교환 좀 득이라고 봤을까요?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늘고 밀었을 때 여기 젖힙니까? 어차피 안 젖힐 것 같거든요. 그냥 흙이 늘고 입구자 교환한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게 과연 잘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거든요. 백을 좀 더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될 수도 있나요? 글쎄요. 근데 이 입구자는 자체로 이제 백진영의 안정을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래도 위치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여기 다가왔을 때 사실은 이 교환이 없다면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좀 신경 쓰일 수 있었잖아요. 뒷문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나쁜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오늘 변상일 선수의 대체적인 운석이 약간은 좀 묘한 느낌을 줍니다. 네. 근데 딱 하나 득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흙이 이제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을 때는 득이죠. 백이 원래는 바로 막는 자세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밀어야 되고요. 늘어서 이건 자체 내에서 안형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중앙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 때는 이 그림이 됐을 때는 좀 이득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변상의 구단 생각은 여기 삭감 서두르려는 것이 아니라 글쎄 여기서 이쪽을 먼저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약간 지금의 선택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박종훈 선수 오늘 굉장히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1분대로 시간이 떨어졌고요. 이렇게 된다면 변사의 구단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백진영을 푹 들어가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삭감이 아닌 침투로서 흔들어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욕심내는데요. 5선입니다. 이거는 뭐 화려하고 좋긴 한데 약간은 욕심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 이 손으로 집을 만들어줄 리는 절대 없거든요. 여기 입장에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압박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적당히 해놓고 지금
여기 아예 더 키울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할 시간 안 주겠다. 아, 좀 엄포를 놓은 건가요? 네. 정말 상당히 화려한 느낌인데요. 뭐 그러나 여기는 나중에 이 급소가 남아 있는 만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뭐 당장은 못 두겠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행마하고 나서 이쪽에 대한 급소 자리를 아마 노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변상일 구단을 상대로 박종훈 3단 초반 리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